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기밀 누설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외교 기밀 유출을 두둔하는 정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을 강한 톤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외교부 기밀 누설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외교 기밀을 정쟁에 이용한 불미스러운 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외교 기밀 유출 의혹의 한 축으로 지목된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당을 향해 기본과 상식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을 담당해 받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문 대통령은 당리 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지 말아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한국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은 사과 대신 공포 정치에 굴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진 기자.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모든 지금 정쟁을 사실상 총지휘하시는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문 대통령을 향한 강성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정권이 기밀 누설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외교 관련 기밀 다 꺼내서 국민들에게 흔들었습니다. 대통령 청와대가 전부 기획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의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편한 야당 의원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 여당의 탄압에 앞으로도 당당히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공포 정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기밀 유출이 아니고 구력 외교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보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곧바로 한국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냈죠. 최근에는 이런 상황이 몇 차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이 계속 나오는 배경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수미 기자, 우선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청와대는 그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외교 기밀 누설이라는 점에 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일반 이슈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야당과 입장이 다른 경우에도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국익에 걸린 외교 문제까지도 정쟁 대상으로 삼는 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최근 들어서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비판 발언이 몇 번 더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야당 비판이 잦아지고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한국당은 반발을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청와대가 강경 기조로 돌아선 것은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최근 한 달여를 보면 여야 간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몇 년 만에 국회 몸싸움이 등장을 했고 이후에도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판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제1야당이 국회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건데요. 최근 한 달간의 장외투쟁을 마치고도 등원을 거부하자 청와대 기류도 강경하게 돌아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당분간은 청와대하고 범여권 대 한국당의 대결 구도 이거는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현재 상황을 풀 만한 전환점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장외투쟁이 이어지면 여당이 야당에게 뭔가 국회로 복귀할 만한 명분을 주고
등원을 독려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있어 왔는데 지금은 서로가 고소 고발을 이어가고 있어서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저녁에 강효상 의원과 외교관 K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강 의원과 K씨가 최근 들어서 잇따라 내놓고 있는 입장을 잘 들여다보면 본격적인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들로 보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강효상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 행정부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지인들에게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 그러면서 핵심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힘든 외교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최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튼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지난달 한 매체에는 한미 정상회담 실무 협의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보안 사항인 정상 의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강 의원은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공개한 뒤 기밀 유출 논란이 일자 제보자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누구나 알만한 실상을 공개하는 건 당연한 의정 활동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K씨는 강 의원이 이렇게 외부로 공개할 줄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K씨는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거나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이 민감한 외교 정보를 이용해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 처음이 아닌 만큼 K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외교부는 K씨가 강 의원에게 총 3번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이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이나 강 의원이 공개할 줄 몰랐다는 K씨의 주장은 모두 법적인 다툼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